고래들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관을 필두로 해서 가장 중요한 주체들이 이 이더리움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시그널입니다. 우리가 2025년에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솔라나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정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알트코인 심층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알트코인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코인들에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비중 있게 가져가야 되는 핵심적인 프로젝트들은 몇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번 시즌에서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현재 펀더멘털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해도 괜찮은지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트렌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레이어 1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늘 강조드리듯이 오늘 영상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스터디와 오피셜 투자 클럽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 크롱님들께서도 이 정도 내용은 반드시 아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전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펀더멘털을 확인하시면서 투자의 전략들을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거시경제적인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약간 시장이 눌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내년 2025년 전망은 굉장히 밝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의 어떤 펀더멘털들과 전체적인 시장의 펀더멘털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좌측의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신고점을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채굴 활동을 이어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의 움직임들을 견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 글로벌 1일 활성 유저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정말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시장의 새로운 유저들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유입이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역시나 펀더멘털이 높아지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더리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이 뭔가 특이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뭔가 나눠지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즉 100K 이상 10만 개 이상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들에서 매집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금 작은 규모의 고래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관을 필두로 해서 가장 중요한 주체들이 이 이더리움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 이 신뢰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시그널입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나 작은 주체들이 덜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상승의 움직임이 이어지지만 과열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에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갖다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블랙락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어떤 매집을 향한 기관들의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이 블랙락이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록발 수요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또 중요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하는 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보다 더 높은 가격들을 제시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뱅크리스의 창립자인 라이언 아담스가 이더리움을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시장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왜 미국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하는가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정부 부채를 갖다가 최대한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한다라는 논리가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는 부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요, 거기에 더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 부분들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아담스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중국이 이더리움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점유율이나 패권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이 이더리움을 갖다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솔라나가 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솔라나의 약발이 다 된 것이 아닌가, 솔라나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가격이 뭔가 응축 기간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솔라나의 여전한 펀더멘탈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인 경제적인 가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이 이더리움이고 보라색이 솔라나인데 이더리움을 갖다가 추월해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즉 D앱에서의 수익률로 봤을 때도 솔라나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라나의 펀더멘탈이 강하게 유지되는 한은 솔라나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솔라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 솔라나가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의 핵심 메인넷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AI 에이전트 섹터에서 이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점유율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 자산 규모이죠. 그리고 AI 에이전트 토큰의 숫자로 봤을 때도 솔라나가 베이스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솔라나와 베이스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솔라나가 상대적으로 많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들, 새로운 흐름들에서 솔라나는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 AI 에이전트와 더불어서 RWA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하셔야 되는데 RWA의 점유율에서도 이더리움이 압도적이지만 2위가 스텔라루멘, 그리고 3위가 솔라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트렌드들이 솔라나 위에서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솔라나 생태계와 솔라나 메인넷, 그리고 솔라나 토큰을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2024년 동안에 신규 개발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이 메인넷이 어디였는지 찾아보니까 역시 솔라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이렇게 가장 많이 유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자, 우리가 FTX가 파산한 이후에 솔라나가 거의 뭐 세상에서 사라질 뻔할 정도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90%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 거 봐라, 솔라나 거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솔라나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월등하게 상승의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개발자들이 든든하게 계속해서 커뮤니티를 지키고 생태계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반에서 신규 개발자들이 더 많이 이렇게 유입이 돼서 이더리움보다도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2위는 우리 예상대로 이더리움인데 3위부터가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제외하고 3, 4, 5위를 보시면은 3위가 인터넷 컴퓨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앱토스, 베이스, 비트코인, 수위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메인넷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인터넷 컴퓨터도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AI 에이전트나 AI와 굉장히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은 에토스와 베이스 수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펀더멘털이 강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에 솔라나의 계보를 이을 차세대 메인넷으로서는 수위를 가장 주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솔라나의 계보를 잇는 것은 역시나 수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디파이 시장에서 흐름을 확장하면서 꾸준히 TVL을 올리고 있는데 그 흐름들이 굉장히 급격합니다. 솔라나 생태계에서 민코인이 많이 발행이 됐듯이 수위 생태계에서도 민코인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관심사가 수위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고점을 뚫으면서 그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2025년 동안에 꾸준히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유통량 관련한 논란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에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들을 더 비중 있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앱토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일일 활성 유저들이, 즉 일일 활성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베이스이고 하얀색이 앱토스인데 지금 보시면 급격하게 상승의 움직임을 가져갔죠. 오히려 베이스는 조금 더 주춤하면서 둘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2025년에도 메인넷, 특히 레이어 1 메인넷을 굉장히 많이 주목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수위와 앱토스가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 궤도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오피셜 투자 클럽을 통해서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주목해야 되는 6가지 프로젝트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도드라지게 펀더멘털이 많이 나오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드릴 텐데요. 드리프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굉장히 높은 어떤 펀더멘털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대세 상승장 동안에 솔라나 생태계를 꾸준히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드리프트를 좀 더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지금 굉장히 시장이 또 2025년에 화랑을 띠게 됐을 때는 어떤 코인들을 비중 있게 가져가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중 있게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야 되는 종목은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가 라이브 스터디를 통해서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핵심 자산과 위성 자산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종목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크롱님들께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자산과 그리고 번외로서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위성 자산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오피셜 투자 클럽이나 라이브 스터디 함께 하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그리고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